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제모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게임스탑 사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나는 이 거래 반댈세라고 하면서 시트론 리서치에서 공매도 리서치 리포트를 냈죠.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여기에 키스기를 포함해서 여기에 좋다고 게임스탑 좋다고 산 사람들을 조롱하는 서커즈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어? 내가 공매도는 니네보다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소셜 미디어 SNS의 발전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또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핀테크 회사입니다. S3 파트너스라는 핀테크 회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공매도 잔량을 실시간으로 트윗을 해버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공매도 잔량, 일단 공매도 잔량의 개념이 뭐냐면은 주식을 공매도 치고 나서 아직 되거둬들이지 않은 것, 돼서 사들이지 않고 계속 공매도로 날름날름거리고 주가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그죠? 밑에서 낼름거리고 있는 그게 몇 주만큼을 그죠? 빌려가지고 팔아서 낼름거리고 있는지를 측정한 게 바로 공매도 잔량, 남아있는 공매도량이라는 겁니다. 낼름낼름거리고 있는 거. 그거를 실시간으로 까주는 서비스가 나타났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잔량을 이틀 차이로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공짜로. 예.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를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쪽 KRX에서 그냥 가시면은 며칠 있다가 바로 까집니다. 다 나와요. 공매도 잔량이 얼마다 하는 거, 종목마다. 미국은 모든 게 돈이죠. 그래서 다 이걸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안 까고 있는데 이걸 까주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핀테크 회사.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예측 애널리틱스 부문 디렉터인 이호르 두사뉴스키라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트위트를 날려버리는데, 그죠? 게임스탑에 대해서 관심 있지 니네들,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딱 보여주는데, 공매도 잔고 숏 인트레스트를 전부터 보여주고 있었어요. 공매도 잔고 얘기 말씀드렸고요. 얼마냐? 1월 27일에 140% 유통 주식 수의 140% 1.4배, 그리고 공매도 수수료가 38%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트위터 메시지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놨습니다. 게임스탑 숏 인트레스트 이 정도로 나왔고 140%다 하는 거 보여줬죠. 그러고서는 이런 것들이 다 패가 까집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거를 판을 벌리는데, 그죠? 고스트 파는데 패를 다 누군가 까버리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소셜 미디어나 핀테크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개미들이 이제 약이 바짝 올랐죠. 우리 뭘 서컬에 어디 한번 맛 좀 볼래? 이러면서 이제 위즈덤 오브 크라우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나저나 간에 그 전에 공매도 승수 효과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유통 주식 수의 140%씩이나 공매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그 네이키드 숏셀링 내지는 무차입 공매도 불법 철컹철컹할 짓을 한 거냐는 아닙니다. 예, 이걸 공매도의 승수 효과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죠, 주주 A한테 한 주를 빌려서 B가 공매도를 팔았고, 그 주식을 산 사람이 있겠죠. C가 샀다고 쳐요. 그럼 사고 나서 이걸 갖고 있다가 빌려줬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D한테. 그래서 D가 또 공매도를 칩니다. 그럼 주식은 하나인데 네 사람을 거쳐가면서 공매도가 몇 번 돼요? 2번 됩니다. 그죠? 2번 돼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B와 D가, 그죠? 이 모두가 C하고 A한테 다시 독촉을 받으면, 내 주식 내놔 하고 A와 C가, 야 니네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이제 주식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B와 D는 뭘 이제 해야 됩니까? 죽음의 선착순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식을 위해서 두 트레이더가 덤벼드는, 그죠? 이런 상황. 디맨드, 수요량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도 같이 폭발을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숏 스퀴즈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 이게 승수 효과. 돈이 사람을 4명을 거쳐가면서, 그죠? 내지는 뭐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또 그 예금을 받은 은행이
또 다른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또 예금 받고 대출해주고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승수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velocity of money 뭐 이런 것처럼 이게 거쳐 가면서 주식의 그런 공매도 승수 효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공매도 할 수 있는 주식들의 경우는 대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많은 것들일 테니까 대주 물량이 많은 종목 대형주이죠. 그리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소형주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게임스탑 같이 소형주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한 연구 보고서도 좀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에. 자, 그 다음에는 공매도자들에게 집단 지성으로 응징하는 개미들의 감마 스퀴즈가 또 여기에 포함됩니다. 추가가 됩니다. 이게 감마 스퀴즈는 뭐냐면요. 일단 저 헤지 펀드들의 패를 봤잖아요. 140%. 야, 이거 엄청나게 공매도 샀으니까 승수 효과 생각하면은 디맨드를 완전 폭발시키고 가격을 폭발시킬 수 있겠고,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은 또 뭐가 또 있냐면 거기에 또 오르는데 더 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감마 스퀴즈라는 거예요. 뭐냐면 콜 옵션, 그죠? 콜 옵션을 활용을 하면은 더욱더 폭발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콜 옵션이 뭡니까? 싼 값에 살 수 있는 권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산 콜 옵션이 앞으로 한 달 후에 게임스탑 주식을 30불에 살 수 있는 권리라 칩시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그 시점이 되면은 앞으로 뻔히 눈에 보이는 게, 야, 저거 100불 되겠어, 100불.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때 가면은 얼마가 돼요? 70불 개이득이죠. 문제는 여러분한테 콜 옵션을 그죠? 금융기관들입니다. 은행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콜 옵션 내가 베팅을 내가 샀잖아요. 그러면 판에는 그거를 뭐예요? 그 시점에 가면은 100불이 되게 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얘도 그럼 100불에 그 주식을 사가지고 저한테 30불만 팔아야 되고 자기는 70불을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주식은 아직 100불이 아직 안 됐어. 올라가려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100불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은행이? 은행 입장에서도 이 주식을 미리 사놔야 되겠죠, 지금. 그죠? 나중에 한 달 후에 저한테 30불에 팔아야 되니까는 지금 40불 됐을 때라도 빨리 사서 나중에 한 달 후에 저한테 30불에 파는 게 10불만 손해보고 끝나잖아요. 한 달 더 기다려가지고 100불 돼가지고 진짜로 100불 돼서 나한테 팔면은 이게 70불 손해인데. 그러니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들도 뭘 하느냐? 이 게임스탑 주식에 달려들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의 선착순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게임스탑 주식에 대한 수요가 핵폭발을 거듭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더 뛰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우리는 가마 스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마 스퀴즈. 이게 가마라고 하는 게 옵션에 관련된 용어인데, 그죠? 옵션 가치의 이 디리버티브, 이제 뭐라죠? 미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피라냐처럼 달려들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또 이제 은행들도 달려들고 감마 스퀴즈 때문에 그 다음엔 또 뭐야? 피라냐처럼 억만장자들이나 다른 펀드들도 달려듭니다. 왜냐하면은 쟤네들이 물렸거든요. 누가 물렸으면은 뭐 적이고 동지고 없죠. 아주 그냥 갑자기 돌아서서, 그죠? 페이스북의 부사장을 지내고 벤처캐피탈 대표를 하는 차마스 하피티아도 이 사람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양반도 여기에 동참을 하십니다.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등장을 하고 가서 사자. 근데 거기에 결정타를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트위트를 날리죠.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게임 스톤크 그러면서 뭡니까? 게임 스톤크. 스톤크란 거는 군사 용어로 폭격이 됩니다. 아주 한번 진격하라. 가서 사라는 거죠. 그죠? 너도 나도 사가지고 헤지펀드들 한번 골탕 먹이자 이겁니다. 얘는 뭐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테슬라 CEO나 아니면 체어맨 하면서 공매도자들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테슬라 저거 너무 오버프라이스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이클 베리 지금도 또 이제 공매도 쳐놨죠.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 오버프라이스다, 버블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공매도 치니까는 이 사람은 계속 거기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한풀이 해보자. 그러고 나서는 이 말씀 하시고서 1월 28일 날 드디어 그죠? 게임스탑의 그 주가 장렬히
폭격전이 벌어졌던 슈카월드 얘기에 의하면은 그죠? 가격이 어디서 체결됐는지 그죠? 보통은 이렇게 가격이 체결되다 거래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가격 변동폭이 이렇게 작은데 그죠? 그날이 오시니까 그죠? 게임 스톤크 하면서 엄청나게 최고 366달러를 찍기도 하고 저 밑에 뭐 엄청나게 밑에 내려가서 찍기도 하고 이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죠? 역사의 길이 남을 자국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개미들아, 너희는 계획이 다 생기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같이 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레딧, 뭐 월스트리트벳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밈 스탁들 이런 거죠. 짤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AMC나 영화관 체인 AMC나 그 당시에 뭐 블랙베리인가요? 뭐 이런 거나 게임스탑이나 이런 주식들을 이제 밈스탁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런 움짤 같은 데다가 그런 걸 갖다가 붙여 놓는 거예요. 재미삼아서. 그죠? 그러면서 게임스탑 이런 거 하고 관짝 댄스 하면서 재밌잖아요. 완전 순전 재밌는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관심을 끌면서 관에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멜빈 캐피탈 그 헤지 펀드 그죠? 걔네들 아주 풍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로 치면 약간 테마주 같은 거 그러긴 한데 게임스탑처럼 옛날 한때 잘 나갔었는데 지금 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좀 비리비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시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그죠? 그런 인기 있는 주식들이 여기에 같이 뜨는 겁니다. 한꺼번에. 근데 이 포격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기가 막히는 사고를 하나 칩니다. 시작하자마자 로빈후드가 대형 사고를 치십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건데요. 아군과 적군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로빈후드는 아시다시피 이 무료 증권 투자 앱이죠. 이 전화기 가지고서 그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짜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개미들아 배고프고 짐진 불쌍한 개미들아 나에게로 오라 막 해가지고는 공짜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줬는데 이날 갑자기 밈스탁들 그죠? 게임스탑과 AMC 블랙베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얘네들만 바이 버튼을 없애버립니다. 셀 버튼을 살려둬요. 뭐예요? 개미들한테 팔기만 해라. 주가 올리는 바이는 하지 말고 낮추는 것만 해라 이거예요. 뭔 짓이에요? 뭔 짓입니까? 일방적으로 그것도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얘는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애들인데 매수 버튼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고 지금 소송 들어갔죠. 그죠? 무슨 일일까요? 이 사람은요 그 로빈 후드라는 걸 만든 CEO 창업자 블라드 테네프라고 합니다. 블라드 테네프 이름이 블라디미르란 거죠. 그거는 동구권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얘기하기를 주식거래 정산소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증권사 로빈후드에 요구하는 의무 예치금이 30억 달러씩이나 갑자기 올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뭔데 예치금이 의무 예치금이 뭐 슈카월드 해석에 의하면은 이런 겁니다. 매수 매도 주문이 체결된 후 이 영업일 다음에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극심하면은 이 제대로 체결이 안 되고 다 뭐 뻥나버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행을 안 해버리고 그 현금을 안 박아버리면 어떡합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가에 샀다가 1일 후에 가격이 반토막 나면은 정산소 입장에서는 증권사가 돈을 제대로 못 낼 우려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같이 의무 예치금을 갖다 박도록 만드는 건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겠다. 변동성이 큰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사에게 이거 매수 주문 낼 거면은 예치금을 많이 내라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걸로서 얘기가 다 설명이 될까? 하기에는 구린구석이 많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요 로빈 후드 얘네 블라드 테네프 얘네의 과거 행적을 캐보면 캐볼수록 의심을 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심이 가더라. 뭔지 보시겠습니다. 로빈 후드가 배고프고 짐진 개미들 나에게 오라 가지고 뭐 금융 민주화를 선도하는 뭐 로빈 후드 막 이러면서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뭔데? 어디서 돈을 버는 건데요? 보통 증권사는 브로커 하면서 거래 수수료로 돈을 받거든요.
아니면은 투자은행 서비스 해가지고 거기서 피를 받아 챙겨 먹든가. 아니면 자기네가 직접 프롭 트레이딩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벌든가. 근데 후자 두 개가 아니고 나면은 이 거래 피를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공짜라고요? 엥? 그럼 도대체 뭘로? 땅 파먹고 삽니까? 아니면 이슬만 먹고 살까요? 금융 민주화를 위해서? 아니죠.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은 여러분의 거래 내역을 헤지 펀드들한테 팔아서. 누구 헤지 펀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하는 애들. 아까 첫 강의에서 보셨죠? HFT가 뭔지. 100만 분의 1초를 다투는 걔네들한테. 왜? 걔네들은 먹잇감이 개미입니다. 개미. 그래서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 지금 제 수업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같이 가요. 개인 투자자들의 근자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어스들 나오죠. 손실 회피 등등. 어떤 날씨, 어떠한 기후 조건, 혹은 어떠한 시간, 어떠한 뉴스들, 아니면 어떠한 센치멘트, 이런 데에서 얘네들 등쳐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행동재무 공부를 다 거기서 써먹는 겁니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그런 쪽에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 데에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공부를 해가지고 알겠는데 진짜로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뭘 갖고 테스트해요? 실제 트레이딩 데이터, 즉 로빈후드를 통해서 공짜로 트레이딩한 개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왔다겠죠. 완전히 그 영양가 엄청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로빈후드는 시타델 같은 공매도 전문 헤지 펀드들하고 초단타 매매자들에게 고객한테 허락도 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럼 됩니까? 이게 윤리입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렸어요. 2020년 말에 증권감독원에 그래가지고 탈탈 털립니다. 711억 원 어치 의 벌금을 냅니다. 그럼 벌금 내기 전에는 입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네들 이제 그 커스터머들한테, 개미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님들한테. 그랬다가 벌금 내는 순간에 가서야 아이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얘네들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비즈니스는 뭐다?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MBA 수업 하시면서 조셉 킴 교수님의 커뮤니케이션 수업 꼭 들으시라고 제가 강력히 권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또 얘네들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는 애들이에요. 로빈후드. 켄 그리핀의 시타델, 그리고 멜빈 캐피탈, 아까 망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 로빈 저기 게임스탑 때문에 어떻게 된 관계냐? 이 멜빈 캐피탈이 망하기 직전에 아이고 도와줘 하고 이제 그 형님한테 가서 손을 뻗죠. 긴급 자금을 수혈 받습니다. 근데 어떤 관계냐? 원래 켄 그리핀의 하수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요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시타델에서 가브리엘 플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멜빈 캐피탈이. 그리고 시타델, 이 사람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타델 켄 그리핀 그랬는데, 테네프는요. 테네프는 그 로빈후드의 CEO, 이 사람은 창업하기 3년 전인 2010년에 셀레리스라는 초단타 매매 전문 회사를 창업해서 일했어요. 왜 창업을 하느냐? 이 사람이 사실은 UCLA 있죠. 그 명문대학교의 수학과 박사과정생입니다. 동구권에서 나온 수학 천재예요. 아버지가 외교관인가 뭐 이렇긴 한데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이민 와가지고는 수학으로 돈이 튼 거죠. 스탠포드 대학에 먼저 학사를 들어갑니다. 수학 천재니까. 그러고 나서 천재면 뭐예요? 근데 UCLA 수학과 들어가가지고는 수학 가지고서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HFT, 약간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만 배워가지고 하면 되겠네 하면서 가가지고 일한 거예요.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파는 크로노스 리서치를 또 창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공짜로 데이터를 팔아먹는데 누구한테 팔아먹느냐? 얘네한테 팔아먹는다 그랬죠. 그 로빈후드가 얘네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로빈후드한테 우리가 이제 개미들이, 여러분들이 바이 셀 버튼을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이셀 그 주문을 실제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나 이런 데에서 이행해 주는 거는 로빈후드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닥이 다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로빈후드가 누군가를 통해서 거기에 인사이더, 핵 인사이더라고 봐야 되는데 한 몇 개 안 되는 초대형 증권 회사들을 통해서 이 거래를 대량으로 사자 팔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그 핵 인싸가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시타델 얘네입니다. 얘네. 얘네한테 그거를 이제 뭉탱이로 주문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주문을 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대여섯 번은 다 얘를 통해서 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무슨 사이? 등 긁어주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을 허락도 없이 팔아제끼고 그걸로 돈 벌어먹는 스킴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테네프 너는, 그죠? 로빈후드 너는 금융민주 투사냐? 아니면 금융의 위선자냐? 하는 비난까지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거 참 핀테크를 해가지고 금융민주화를 이룬다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누구한테 돈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쩐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추후에 이 시트론 리서치의 레프트란 사람입니다. 이름도 레프트예요. 앤드류 레프트. 이 사람이 이제 항복 방송을 합니다. 졌어. 주가가 $30 하던 게 $480까지 치솟고, 그죠? 그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37억 손해를 보고 파산하기도 했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요 인물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키스길, 그죠? 이 사람은 그 주식 안 팔았어요. 계속 들고 있어요. 왜? 이걸 팔면은 얘는 범죄자가 됩니다. 이건 주가 조작 뭐 이런 걸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죠? 빼박 켄트요. 근데 이 사람은 방송 여기 뭐예요? 청문회까지 가죠. 하원 청문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 사람들 다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축하 말에 의하면 20년형은 받아야 될 거다 최소. 사고를 대단히 쳤으니까. 수학 천재면 답니까? 윤리성이 있어야지, 그죠? 네, 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청문회 할 때, 뭐 옛날에 무슨 뭐 이렇게 방송할 때 모습은 간대없고 세상 진지하게 나는 이 주식이 좋아서 샀다. 절대 웃지 않습니다. 심각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청문회는 끝났고 계속 이제 이 판결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됩니다. 키스 길이 쏘아올린 작은 공 그랬는데요. 2021년 4월 달에는 추위에서 일하던 스타 경영인 라이언 코헨이 이사회 의장으로 이 게임스탑의 체어맨으로 선출됐죠. 그 다음에는 아마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또 CEO와 CFO로 선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게임스탑, 그죠? 한 번 이 사단이 난 다음에 다시 또 주가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또 알기 때문에 이 회사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가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모두 다가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 디맨드 베이스 내지는 이 그 수요층이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균형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한 이론도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좌우지간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5월 말쯤 돼서는 얘네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NFT, Non-Fungible Token 쪽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우리 블록체인 공부할 때 말씀을 같이 나누면 되겠죠. 뭐 무슨 이 여러 가지 Non-Fungible Token 그러면은 뭐 새로운 이 우리 아티스트들, 그죠? 이런 아티스트들이 어떤 최초로 디지털 작품을 만들었다거나 미술품 이런 걸 디지털리 만들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게 진짜 최초의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복사판이 아니요 하는 걸 입증해주는 그런 토큰이 되겠습니다. 그런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거죠. 그런 것 쪽으로 해서 한번 우리 사업을 돌려보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밖에요. $162. 그죠? 네, 거기까지 해서 우리 탑 사태가 웬만큼 이제 정리가 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소셜 미디어가 이제는 장난이 아니다. 공매도자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하는 거. 함부로 공매도를 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비디오에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